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벼락치기 문제 풀기 제3편 시작합니다. 자, 화장품의 영업자 기억하시죠? 세 부류가 있죠.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각각의 영업자들은 화장품의 영업을 해야 되겠죠.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제2조에는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행하는 화장품 제조업, 그리고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 이 세 가지 영업에 대한 세부적인 또 종류와 범위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화장품 제조업은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그리고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마지막으로 다목이 화장품 포장을 하는 영업입니다. 화장품 포장은요.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나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두 개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1차 포장만 해당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 나, 다, 라 네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땡땡하는 영업, 그리고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땡땡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땡땡하는 영업입니다. 바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죠. 이제 가로 넣기 단답형 문항,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의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 심지어는 네 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책임 판매업은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라목은 유통 판매가 아니죠. 수입 대행형 거래라고 하는데요.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유통 판매가 아니고요. 알선 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세부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면 유통 판매하는 영업과 알선 수여하는 영업이 모두 다 같은 형태의 또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지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에 맞는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다. 이미 공부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서에 하기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 가와 나 두 가지인데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과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두 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업 종류 중에 네 가지 영업 종류가 있었죠.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는 영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수입 대행형 거래와 관련된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은 이 두 가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영업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등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반드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 판매 관리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알선 수요 두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영업의 종류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연이어서 그렇다면 수입 대행형 거래, 이 수입 대행형 거래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품질 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 보관해야 하는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자, 앞서서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중요한 업무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수입 대행형 거래, 알선 수여하는 수입 대행형 거래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기 1부터 6가지 보기 중에 고르시는 문제인데요. 일단 정답은 2번, 3번, 5번입니다. 2번,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 그리고 회수 처리 절차, 그리고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작성 보관해야 할 그런 절차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는 얘기인데요.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확보에 대한 절차나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 적정한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확보에 대한 절차,
그리고 교육 훈련에 관한 절차, 그리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는 알선수여하는 그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항목이란 얘기네요. 단답형 문항 가로넣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 보기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성 또는 기능 입증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기억을 적는 문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다 식약처 고시죠. 나머지 하나는요. 바로 ICID 국제 화장품 원료집입니다. 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화장품협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그런 화장품 협회라고 볼 수 있는 PCPC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그런 화장품 원료집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ICID에 등재된 원료들을 전부 다 준용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원료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화장품 원료집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할 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원료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원료를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재하는 곳이 바로 ICID입니다. 자, 화장품 원료집, 국제 화장품 원료집 ICID 등재를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하는데 아주 쉽게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순위로 이렇게 ICID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뭐 그렇다고 ICID에 등재됐다고 반드시 꼭 그 화장품 원료를 각 나라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원료 네거티브 리스트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일단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이 각 나라별로 맞는 그런 규제 하에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제6조 제출 자료의 면제 등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는 김에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제4조 1호 남목 이것이 바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였고요. 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안전성의 자료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의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점막 자극, 기타 점막 자극, 피부 감작성, 또 광독성과 관련된 거, 인체 첩보 시험 자료,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련 문제 또 풀어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는 자료를 고르시오. 화장품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 사람에게 적용 시 효능 효과 등의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화장품의 표시 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자료.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자료.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정답을 미리 캐치하셨겠죠? 인체 적용 시험 자료입니다. 자, 여기 문항에 나왔던 3가지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나오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대한 정의의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죠. 인체 적용 시험 자료 화장품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가 있는데 여기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요. 그 부분이 2번째 항목이고요. 3번째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및 효력 시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인체 적용 시험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죠. 지난 시험에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아니고 단답형으로 인체 외 시험 자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된 이력이 있었는데요. 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이번에 한번 명확히 좀 이해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요. 인체 적용 시험은요. 어떤 선언에 근거한 윤리 규정,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어떤 선언일까요? 바로 헬싱키 선언입니다. 헬싱키 선언 이 부분은요. 가이드라인에도 나오지만 화장품 표시 광고 실지에 관한 규정 거기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대한 조건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들 인체 적용 시험 자료의 기준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헬싱키 선언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싱키 선언은요. 바로 그 세계의사협회에서 채택된 의료 윤리 선언이죠. 세계의사협회는요. 이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에 관여하는 의사 및 연구자들이 삼을 지침입니다. 일종의 윤리 원칙이죠. 같이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함유 성분에 따라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보기 중 인체 적용 시험을 인용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성분을 모두 고르시오. 자, 앞선 인체 적용 시험과 관련된 또 문항이네요. 알부친, 카민, 코치닌 추출물, 포르말데하이드,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스테아린산, 아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요. 4번이라고 돼 있네요. 기억과 미음입니다. 알부틴과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눈치가 빠르시면 이 성분이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이다 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사용시 주의사항은요. 화장품에 기재 표시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죠. 이 사용시 주의사항은요. 먼저 화장품 유형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 공통사항이 있고 또 제품별, 개별 주의사항이 있죠. 이 부분을 적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적어야 될 것이 성분에 따라서 특정 성분에 따라서 사용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는 바로 본 고시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알부틴과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알부틴은 미백과 관련된 고시 성분이고요. 이 두 번째 나온 것은 주름과 관련된 고시 성분이죠. 레티닐, 비타민 A, 레티놀과 같은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 단어지요. 레티나마이드, 레틴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레티놀, 주름과 관련된 고시 성분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인체 적용 시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보고 또 폴리에톡실레이트 레티나마이드의 경우에는요. 0.2% 이상 함유 제품인 경우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경미적 발적 또 피부 건조, 화끈한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요. 만 3세 요것만 하나만 더 보실까요? 이 사용시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만 3세 이하 어린이하고 관련된 표시 문구 써야 되는 성분들 뭐가 있나 볼까요? 자, 만 3세 이하 기저귀에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바로 파라벤입니다. 파라벤 중에서도요. 다음과 같은 부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두 가지, 부칠과 프로핀이 들어가 있는 파라벤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소부칠 또 이소프로필 파라벤이죠. 요 네 개가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 표시 문구 기재에 표시해야 되고요. 그 유형에 따른 부분들은 여기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용 제품류 3세 이하 그리고 기초 화장용 제품류 이것도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파라벤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기억하신다면요. 페닐 파라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페닐 파라벤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였는데요. 자, 페놀 기억하시나요? 안 좋다. 페놀과 같이 그런 유사한 그 기능기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파라벤인데요. 페닐 파라벤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페닐 파라벤이 나오면 이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세 이하 어린이와 관련된 문구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살리실릭 액시드 그 염류 관련된 거 샴푸 등은 제외하죠. 이건 씻어내는 거니까 사용 후 남아있는 씻어내지 않는 그래서 피부에 남게 되는 제품에 한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살리실릭 만 3세 만 3세를 3살이라고 하죠. 3살 살리실릭 그리고 또 하나 만 3세 이하 어린이 자 어린이니까 아이지요. 아이오도 프로프닐 부틸 카바메이트 PCBC라고 하고 있는 이 함유 제품
목욕용 샴푸류 등 바디 클렌저 제외. 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죠. 요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료, I가 들어가 있는 거, IPBC, 또 살리실릭, 3살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앞에 있는 파라벤 관련된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벤, 부칠, 프로필, 이소부칠, 이소프로필, 페닐파라벤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자, 앞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죠. 근데 인체 사용 시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고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독성과 관련된 독성 시험법 중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죠. 인체 첩보, 인체 누적 첩보. 자, 이 두 가지를 인체 사용 시험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독성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인체 적용 시험은 자, 유효성, 효능 효과와 주로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두 개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체 사용 시험은 인체 첩보 시험,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을 통해서 독성을 판단하는 그런 독성 시험법에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화장품 유형 그 중에 보존제 함량을 적는 그런 제품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는 문제입니다. 화장품 유형에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에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는 제품은 정답은 바로 영유아용 제품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기억하시나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런 사항 중에 해당되는 거죠.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보존제 함량을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었죠. 영유아와 어린이와 관련된 제품입니다. 자, 만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인 경우, 그리고 만 4세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의 연령이죠.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반드시 보존제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